국민의힘 전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에서 이제 송기석 변호사로 직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외우기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자, 이렇게 직함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각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때는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저 역시 우리 광주와 호남 발전을 정말 간절히 희망하는 광주 시민이자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또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홀대받지 않게 그런 노력도 하고, 또한 이제 감동 포럼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제 업무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보수 논객으로 출발을 또 하시는 거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거 참석을 하면서 여론이 조금 좋아졌죠. 예, 뭐 지난 대선 때 치열하게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서로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패배한 후보를 지지했던 특히 우리 지역에 더 많은 분들이 상실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 이런 것도 좀 치유랄까. 아무튼 무엇보다도 크게 이제 국민 통합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역대 처음으로 그렇게 강요뿐만 아니고 수석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모두 다 이렇게 5.18 민주묘지 행사에 참여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는 정말 이 5.18 행사는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행사가 됐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합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5.18 관련돼서 그 폄훼나 우리 광주 시민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이제 쐐기를 박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정신이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또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수 정권으로는 드물게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을 한 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뭘 그걸 제창이냐 또는 행사에 그걸 빼라, 이제 그건 사실 대단히 부적절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것은 당연히 함께 노래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으로 5.18을 느끼고 또 계승해야죠.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게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취임식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그 박수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서 이게 이제 무효가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 후보로서 공약을 했습니다. 5.18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이렇게 포함돼야 된다고 했고, 특히 작년 11월 광주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광주 시민의 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었고 오늘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5.18 기념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5.18 정신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아가서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헌법의 전문에 만약 개정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5월 광주 정신은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표현에서 전문 관련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 더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논란의 여지 자체를 없앴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까지 또 해석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또 법률 전문가니까 저희가 또 믿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방선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좀 관심도가 떨어졌다, 열기가 식었다, 이런 평가도 없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번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경쟁률이 가장 낮고, 심지어 무투표 당선자도 뭐 4배 이상,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무투표 당선자가 45명 정도에 이른다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이렇게 양산되고, 또한
경쟁률도 낮아지는데 특히 그 지역들이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에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지방선거는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초거든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 시민의 의식 이런 정신을 함양하고 또한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장차 광역 또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네네. 이 과정이 정말 위기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관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사실상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본선에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실력자라든가 지역 국회의원한테 줄을 서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공약도 보고 우리 삶을 더 낫게 해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해서 그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그런 네네.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특정 정당에 독점하는 이런 우리 지역 정치 구조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공약도 봐야 되고 또 토론해 보면서도 어떤 맞습니다. 선택의 폭을 더 넓혀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환 곽승용 후보의 최근에 그 현수막이 훼손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틀 연속 광주에 내려와서 이제 다시 걸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고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굉장히 선거법 위반이고 잘못된 건데 좀 과한 표현을 썼습니다. 악당이니 뭐 광주 시민이 아니다 막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네. 일반적인 광주 시민이 아니다라는 표현과 정말 분열 이런 걸 조장하는 정말 아주 나쁜 사람, 악당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의 페북에 그 올린 글 자체가 좀 과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광주 시민 자체를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예. 정말 모욕적인 언사,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바람직한 선거 풍토에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우리 광주 시민, 나머지 대다수 정말 민주화 성제 우리 광주 시민을 어떻게 보면 이 깎아내리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절대 향후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요. 과유불급이자 지나친 호들갑이다, 시민을 향한 협박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시민을 향한 협박이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너무 과도한 표현 같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주기환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이렇게 훼손한 그분은 그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겠죠. 본인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아마도 네. 그분은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오히려 앞서서 먼저 광주 시민들께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들은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이런 폭력적 행동 없이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오히려 호소를 해줬으면 하는 사실은 저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추후에 혹시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 그렇게 훼손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당 대구시당에서는 간절하게 호소해야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와닿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자율 경쟁을 하고 지지하는 건 좋으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일당 독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또 어떻게 분위기가 앞으로는 개선돼야 할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보수 정당 최초로 우리 광주에서도 12.73%를 얻었고 호남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두 자리 득표를 얻었는데요. 저는 지역 구도가 이제 깨져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좀 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 그러려면 첫째, 우리 적어도 기초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제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일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보완적이게 이제 대선거구로 네. 꼭 1, 2등만 되지 않고 3등, 4등도 될 수 있게 네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다음 선거부터라도 이게 더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지역도 차차 더 나아가면서 지역 구도가 점점 깨질 걸로 보이고요. 네. 어, 인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 보니까 군소정당마저도 후보를 내지 않는데 어떤 정치에 관심 있는 인재가 출마하려고 꿈도 못 꾸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이 정연로 등 젊은 국민의힘당 애들이 젊은 이런 후보자들이 기초 의원에 출마한 것을 정말 완전 뭐랄까 상전벽해다 할까 정말 너무도 희망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수님들께 지방선거 투표 동료를 위한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지방선거는 정말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또한 민주주의를 우리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실천하는 현장에서의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네. 이것들 꼭 느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우리 지역이 바꿔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꿔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방을 사수하는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다. 네. 아유, 멋지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기석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